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오늘은 또 어떤 미래의 기후 뉴스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뉴스라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오늘은 미래에서 무사히 도착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건 가상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관 이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저번에 미래에 gat혀 있다가 네. 큰 역사적 사건을 그래요. 다 끝나고 오신 거죠? 예.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갔기 네,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계엄령과 여러 가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한 달 전인가요? 네. 2달 전인가 한번 힌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시더라고요. 어떤 힌트를 주셨죠? 제가 대통령 취임사를 언급하면서 맞다. 네. 그때 2035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다 진짜. 네네. 근데 아무도 뭐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2025년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할 거라는 암시를 담았는데 네네네. 제가 사실 눈치챘는데 정치적 이슈가 될까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 뭐 제가 어떻게 지낸기보다도 네. 뭐 그게 하나 중요한 책 게 하나를 아니고.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에너지 전환 마을 발명록이라는 책이에요. 방명록이 아니라 발명록이요. 발명록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미호동 에너지 전환 마을 어때유? 괜찮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미호동이 충청도에 있는 마을 같아요. 왠지 맞습니다. 그 제목. 어디에 네네네. 있는 건가요? 미호동이? 신탄진에 신탄지. 대청호수가에 옛날에 무슨 공판장으로 쓰이던 곳을 네. 지금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한 협동조합이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담은 그런 책인데요. 네. 뭐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협동조합하고 함께 사실 제가 솔라블럭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선물로 드리는 솔라블럭. 네, 그 솔라블럭도 기획을 했었던 거기서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검색해서 한번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숙자님이 이기관 선생님 현재의 세계로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재밌는 미래의 기후 귀 쫑긋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시는 연기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어떤 연기가 있을지. 그 에너지 전환 마을 방명록 거기서 이제 솔라블럭을 같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기관 이사님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 전환 마을을 만드는데. 같이 솔라블럭을 기획하고 네. 저는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뭐 제작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러면 거기 당연히 태양광이 있겠죠. 에너지 전환 마을이면.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태양광 시설을 크게 주로 뒀을까요? 이제 경기도처럼 주로 대전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뭐 LH랑도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발전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 맥주인데 아리백 맥주다라고 소개하셨던 그 맥주가 그 마을 건가요? 맥주가 아니고요. 네. 막걸리인가요? 청주. 청주. 네, 그래서 이제 아리백 양조장을 처음으로 기획을 했었죠. 네. 아리백 양조장이면 양조장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태양광으로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새로 패키지도 개발하고 예쁘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하는데 네.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던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 책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비매품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여기 뒤에 가격 2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도 돈 주고 샀습니다만 내용을 하여튼 갖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갖고 싶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혹시 읽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에너지 전환 마을이 지도도 나와 있는데 마을 회관, 채식식당이 여기저기 있고 자전거길, 이게 대청호에 있는 섬 같아요. 섬인가요? 네. 여기 뭐 미호동이? 반도처럼 이렇게 물로 이렇게 둘러싸인 여의도 그런 같은. 지형이에요. 네.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 그렇죠. 한 몇 %까지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전체 지금? 마을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획은 이제 대전 시내 곳곳에서 하고 있고 상품으로서 제로웨이스트 상점으로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을 자체가 뭐 에너지 자립이라기보다 그런 활동에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전시의 에너지 전환 마을 전체 정책 중에 한 부분인데 미호동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마을 어때요? 괜찮추?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만들었는지를 네네네. 보여주는 책이네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뭐 그런 우리 지역에서 하고 할 만한 활동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참조하기에도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좋을 것 된다. 같습니다. 네, 이기관 이사님과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명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 맞으시죠? 맹소영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대전의 에너지 해유 미호동 에너지 전환 마을 지난주에 저 탐방 다녀왔어요. 그 책도 3권이나 샀고요. 마을 주민들이 탐방을 도와주시는 솔라시스터즈라고 계시는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하고 바로 견학 다녀온 얘기를 보내주셨네요. 맹소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밀라노님이 지금 센 노란 무언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가상인가요 하셨는데 아마 이 책이었을 겁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 발명록. 이 책을 제가 이기관 이사님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노란 게 왔다 갔다 있을 거예요. 표지가 노란색이어서. 그리고 겨울세상님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솔라블럭 선물 받거나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용 후기 한번 올려주세요. 저도 퀴즈 맞추고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밀라노도 안개가 꽉 끼고 부슬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겨울에 지금 여기저기서 진짜 눈이 와야 되는 곳에서 비가 오고 있나 봐요. 그리고 저희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방송에서 소개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퀴즈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주 접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 하거나 그런 활동이나 제품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요. 재활용을 하거나 일부 과정만 부각시켜서 마치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여기 해당될 텐데요. 이런 위장 환경주의, 가짜 환경주의를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였죠. 1번 그린워싱, 2번 화이트워싱이었는데요. 정답은 이기관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 그린워싱이죠. 네, 그린워싱 보내주신 분들 정답이었는데 한 분 추첨해서 솔라블럭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님이 친구분이 키위 농사 여러 해 짓고 있는데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임산부들에게 제공이 된다고요. 대단한 친구분이시네요. 뜬금없이 우리 수원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오영성님, 겨울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을 많이 읽읍시다. 아마 이 에너지 전환 마을 발명록 책을 보고 장난삼아 문자를 보내주신 듯합니다. 감사하고요. 청개구리님 어서 저어가자 저어새야. 이건 아까 그 저어새 기후톡방원 사연 듣고 문자 주셨나 봐요.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의 기후 뉴스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기관 이사님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가짜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 뉴스예요, 여러분.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검찰청 시민 K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검찰청 공보실입니다. 최근 그린워싱 고발 시민단체 시민 K가 고발하여서 수사 중인 H은행 망그로브 쑥쑥 착한 이자 쑥쑥 이벤트에 대해서 사기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로 H은행은요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나무 100만 그루 조성 사업에 참여한다고 고객을 기망하고 예금을 수취하였으나 사실 H은행은 망그로브 나무 100만 그루를 조성하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운영 비용을 극히 일부 기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 환경단체는 다시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식목업체에 그 돈의 일부만을 송금한 게 전부인 전형적인 3쿠션 그린워싱 기법으로 사실 본 사업으로 심어진 망그로브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압수수색 결과 H은행 ESG 담당 임원에 전화해서 그냥 진행시켜. 사람들이 알 것 같아? 왜 우리가 망그로브 나무를 택했는 줄 알아?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망그로브 100만 그루 얼마나 멋있어 라는 통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요 그린워싱을 한국에서 사기죄로 기소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미래에도 검찰청 검사분들은 말투가 그렇군요. 네. 기소만 하고 있어요. 네. 아하, 수사권, 기소권. 네, 참 힌트가 많습니다. 우리 미래 뉴스에. 그린워싱이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뭐 사진도 남기고 그렇죠. 그럴듯한 데이터도 남기고 이렇게 이런 곳에 몰두하는 가짜 ESG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사기죄는요. 형법상 사기죄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고의성, 기망성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작정하고 속이려 들고 그리고 내가 이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보통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아까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임원의 통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고의성의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해라 하고 그냥 지시했던 넘어가는 겁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뭐 혹은 뭐 이런 뭐 제재 같은 거는요 엉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주로 금융권에서 합니다. 네, 네. 뭐 유럽 증권시장청,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우리나라에서도요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뭐 법적인 처벌은 아니니까 네. 그냥 행정지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정도로 계도하는 거죠. 네. 그런 계도를 왜 하냐 금융권에서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금융권에서 하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린워싱의 수준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네. 이게 형법상의 사기죄로 세게 추사하고 처벌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워싱을 적발한 사례는요. 뭐 2020년에 110건에서 2023년 1,800건 우리나라입니다. 와, 우리나라가요. 네네,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고요. 이 정도면요, 뭐 특수사법경찰 있죠, 뭐 이런 것처럼 전문 수사 조직이 창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특수본이 그린워싱 특수본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 예. 있죠. 특수한 분야만 수사하는. 네. 그렇죠. 기소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린워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좀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누가 책 하나 써도 계속 써도 좋을 것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잘 알려진 사례가 아프리카 케냐의 네. 스타트업 코코의 고효율 조리기구 쿡스토브 사례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숯을 태워가지고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연료를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해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쿡스토브. 고효율 기기 쿡스토브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든 이 스타트업은요, 이 만든 사업 자체를 탄소 배출권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수익도 올리고요. 네. 여러 대기업들이 이것을 이 쿡스토브를 사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것.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것 네. 이걸 가지고 ESG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계산도 사실 좀 잘못했고 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엇보다도 받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왜 사용을 안 했을까요? 뭐 불편하고 수명이 짧고 여러 가지 아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인정을 받았고 누군가는 돈도 벌었는데 네. 실제로 탄소 배출을 저감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 쿠커도 있고 한데 바이오 에탄올까지 쓰면서 쿡스토브를 써?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도움이 되는 도구였나 봐요. 그렇게 기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고의성은 없을지라도 뭐 생각대로 잘 안 됐거나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이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네. 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탄소 배출을 실제로 실제로 했는가 얼마나 안 했나.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다는 것 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환경재단의 그린보트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홍보물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럭셔리 대형 크루즈선에서 텀블러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텀블러도 사용하고 예, 그 안에서 명사들의 전부 환경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네. 수백만 원짜리 여행 상품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년 1월에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한겨레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하. 이게 환경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재단에서. 그러게요. 거기에 참여하는 유명한 강연자들 네. 이메일이라도 보내가지고 예. 참여하지 말라고 승선을 만료하고 싶을 정도로 이 행사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크루즈선 자체가 이 벙커 CU를 태우는 거대한 구조물이거든요. 아하, 네. 여기에 앉아서 왜 이동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비건 메뉴 뭐 셰프가 해주는 비건 메뉴 몇 번 먹으면서 바다를 돌며 지구의 위기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자체가 탄소 배출이 심해서 자제하고 있는 건데 그걸 타면서 비건식을 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환경 강의를 듣는 게 이게 무슨 환경 행사냐,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봤는데 그래서 이 강연자 이름에 있었던 명단에 있었던 최재천 교수님, 가수 요조님, 김미옥 작가님 이 세 분은 안 하기로 하셨다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네네네. 이 잘하신 것 비판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기관 선생님처럼 비판하는 분들 때문에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을 하나 듣고 또 두 번째 미래에서 온 뉴스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가상 뉴스로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뉴스는 진짜가 아닙니다. 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들어보죠. 두 번째 가상 뉴스. 치킨 날다 플라잉 치킨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치킨 날다 프라잉 치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대만 타이베이까지 모시고 가는 기장 노윤석입니다. 오늘도 플라잉 치킨 FC 1010 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지인 타이베이 송산국제공항까지 이륙으로부터 2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지 시간 오후 8시 55분 도착 예정입니다. 타이페이 현재 기온은 영상 15도,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저희 플라잉 치킨만의 기내식인 스카이 양념치킨은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치킨 날다 플라잉 치킨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Thank you. 플라잉 치킨, 하늘을 나는 치킨. 항공사 마스코트가 그러면 닭인가요? 이런 비행기를 어떻게 불안해서 탈까요? 그러게요.
뭐 근데 닭이 항공사 마스코트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날 수 있나?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가. 멀리 못 가는 항공사. 근데 국내 제가 미래에 갔더니 네. 국내 굴지의 치킨 기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 항공사를 인수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와. 항공업계는요 지금도 생각보다 소유가 재밌는 소유나 창업 스토리를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아. 뭐 일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K사와 A사가 합병을 하기도 그러게요. 했잖아요. 하나로 합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J항공은요 제주도하고 A그룹의 합작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지자체하고. 네. 네. 그리고 T항공사가 있어요. T항공사 주인은요 출판사입니다. 그래요? 네. 몰랐네, 이건. 외국의 경우 영국의 버진그룹 있죠. 버진 아틀란틱 네. 뭐 이런 회사 레코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렇게 특이했구나. 네. 항공사 사장님인데 연예인 같았어요. 네,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CEO죠. 근데 이 창업 스토리가 좀 우스워요. 네. 어느 날 결항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대요. 그런데 날씨 때문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공항에서 저기 보이는 서 있는 비행기가 있길래 저기 뭐냐 전세기랍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아예 빌려서 못 가게 된 사람들한테 전부 표를 판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었다. 그게 항공사 시작인가요? 네, 뭐 누가 뭐 화가 나서 차린 집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화가 나서 차린 집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플라잉 치킨의 창업 배경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바로 항공유 기름에 기름이요? 답이 있습니다. 항공유는요 지금 뭐 기름으로 난다 하는 거는 아실 텐데 좀 특별한 기름입니다. 어떤 기름인가요? 등유. 등유를 네, 케로신이라고 하는 등유인데요. 케로신으로 비행기가 가요? 왜 그럴까요? 왜 항공유라고 뭐 우리 자동차에 쓰는 기름하고는 좀 다른 기름을 쓰는데요? 왜 그럴까? 모르죠. 저는. 날개에 보통 이제 기름을 넣어서 다니는데요. 네, 네. 이게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기름의 어는 점이 낮은 기름을 써야 되는 건데요. 네, 케로신이 네. 그걸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래도 기름입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은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1km를 이동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로 환산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면 전철이나 기차는 14g, 네. 승용차는 104g, 아이고, 그리고 비행기는 284g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고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탄소 배출이다. 네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제도화시켜서 단거리 운행하는 노선 있잖아요. 그런 노선은 아예 폐지시켜버리자. 기차 타고 다니자. 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빨리 가려고 비행기 타는 게 단거리의 경우는 좀 심하다 싶을 때가 별로 있어요. 이득도 없죠. 네. 네. 그럼 항공 분야 항공 분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앞으로 계속 케로신 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항공 교통 자체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성장이 주춤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전기차처럼 뭐 이런 대안 기술들을 좀 도입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LNG를 쓰자, 수소를 활용하자, 이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기술이 소개되고 있는데 돛을 달자. 네, 항공은 쉽지 않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엔진 대신에 뭐 배터리와 모터를 달자라고 전기차처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구나. 수소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네. 그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수소 탱크에 할애해야 하는 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객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윤이 떨어지고. 네네. 가격이 비싸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존 석유 기반의 항공사는요, 탄소 중립 과정에서 이런 트렌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에어텍스.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항공세. 탄소 배출하는 만큼. 네. 그리고 짧은 항속거리. 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뭐 항공기의 소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이 몇 킬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서도 제한을 굉장히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큰 트렌드가 지금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바로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해서 뭘 기름으로 쓸까요? SAF라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Sustainable
뭐 에비에이션 퓨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이오유예요. 바이오 에탄올을 쓸 수도 있고 뭐 옥수수를 재료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로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재료 폐식용유가 알코올을 발생시켜서 연료하면 이 좋은 항공유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자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 치킨 회사가 항공사를 인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치킨 회사는요. 치킨 회사가 폐식용유를 깨끗하게 수거한다면 네. 아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되겠죠. 몇 번만 튀기고 이제 네, 네. 폐식용유를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항공유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치킨 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요. 25년부터 그냥 내년부터죠. 전체 항공유의 2%, 아, 진짜구나. 30년분에는 6%, 네. 50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같이 섞어서 써라. 우리는 치킨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먹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는요. 하여튼 뭐든 엄청 튀겨 먹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특히 더운 지역 가면 더 튀겨 먹죠. 네. 그래서 폐식용유의 발생량으로 보면 세계 1위 지역이 아시아가. 아시아입니다. 와. 그런데 이게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간 700만 톤 정도를 폐식용유로 한다. 나온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25만 톤 정도 수거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치킨 회사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치킨 회사는요. 바이오 항공유 업계에 큰 손이 되려는 동기로 아예 항공사를 인수해 버린 겁니다. 플라잉 치킨. 네. 그래서 기내식으로 치킨도 주고요. 그러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으로 뭐 우리 뭐라고 하죠? 뭐 이게 상부상조? 네네네 예. 계열사로 만드는 아하.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근데 사실은요, 이 바이오 항공유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요, 석유가 끊기니까 아주까리 기름을 그랬다고 하죠. 모으던 데서 머리기름. 시작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도구로 재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치킨 많이 먹는 게 환경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가상 뉴스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내일의 기후 이기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